안녕하세요. 액션 켈리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책 리뷰를 위해서 5시에 일어나 타바타 운동을 한 후 찜질방에 갔습니다. 찜질방에서 목욕제기를 하고 기분 전환을 하니까 상쾌하더라고요. 아이들과 같이 있어서 녹음하기 힘들었거든요. 8시 30분까지 들어간다고 약속을 하고 잠시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2층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중요한 연장을 빼놓고 왔어요. 안경을 써야만 하는데 안경 없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꼼. 미움받을 용기는 아들러의 심리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트라우마를 명백히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흥미진진한 면이 있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와 37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내용입니다. 프로이드의 트라우마 이론은 흥미진진한 데가 있어. 마음의 상처가 현재의 불행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인생을 거대한 이야기라고 봤을 때 그 이해하기 쉬운 인과 법칙과 드라마틱한 전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매력이 있어. 하지만 아들러는 트라우마 이론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네.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충격, 즉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청년이 물어봅니다. 말 그대로일세.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라네. 그런 일이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야.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네. 인생이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걸세. 어떻게 사는가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고. 프로이드, 융 등의 이론은 아이 키울 때도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 불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는데요. 그런 무시무시한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어린 시절 겪었던 일들이 계속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좀 과거 환경 탓만 하게 되는데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과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과거를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유효한 수단도 써보지 못한 채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네. 그 결과 어떻게 될까? 나를 둘러싼 세계에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며 살다가 결국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겠지. 트라우마 이론으로 대표되는 프로이드의 원인론은 형태만 다른 결정론이자 허무주의 입구일세. 자네는 그런 가치관을 인정할 셈인가? 페이지 47페이지에 청년이 철학자의 말을 듣고 혼돈스러워 하는데요. 철학자의 말은 인간은 과거의 원인에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자네는 인간의 성격이나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그런 성격이나 기질을 생활 양식이라는 말로 설명하네. 그 사람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의미 부여 방식을 집약시킨 개념이 생활 양식이라고 생각하게, 좁게는 성격에서부터 넓게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인생관까지 포함하는 말일세. 문제는 과거가 아닌 지금 여기에 있네. 생활 양식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큰 용기가 있어야 하네. 변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을 선택할 것이냐. 분명 자네는 후자를 택할 테지. 그래,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이라네.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할 뿐이야. 말하자면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거지. 철학자는 말합니다. 66페이지에 어쨌거나 시도를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네. 지금의 생활 양식을 바꾼다는 것은 그런 거야. 시도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 자네는 자네인 채로 그저 생활 양식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걸세. 잔인할지 모르지만 간단하지. 아들러의 목적론은 지금까지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앞으로의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말을 해주고 있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를 사는 자네라고 말일세. 페이지 78페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일단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갖는 것이라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용기 부여라고 하지. 왜 단점에만 집중하며 스스로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것은 자네가 남에게 미움을 사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기 때문일세. 인간의 고민은 죄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야. 어떤 종류의 고민이든 거기에 반드시 타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인간은 누구나 더 나아지길 바라며 우월성을 추구하지. 그래서 어떠한 이상과 목표를 내걸고 그것을 향해 전진한다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가 뭔가 모자라다고 느끼게 돼. 요리사의 경우 그 뜻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전히 서투르다. 더 깊은 맛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일종의 열등감을 안고 있지. 열등감도 제대로만 발현하면 노력과 성장의 쪽진죄가 되는 거지. 아침에 녹음을 하고 시간이 돼서 빵집에서 빵을 사고 집에 왔습니다. 다시 나머지 녹음할게요. 인생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다. 그렇네.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그저 앞을 보고 걸으면 되는 거지. 물론 다른 사람과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네. 건전한 열등감이란 타인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라네.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좀 들리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107페이지. 우리가 걷는 것은 누군가와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지금의 나보다 앞서 나가려는 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다네. 제가 여기서 학원을 메모를 했는데요. 어제보다 좀 더 나아졌습니다.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했네요. 페이지 122페이지.
아무리 자신이 옳다고 여겨도 그것을 이유로 상대를 비난하지는 말게. 이것이 많은 사람이 빠지는 인간관계의 함정이지. 인간관계에서 나는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권력투쟁에 발을 들이게 되네. 나는 옳다는 확신이 이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나는 이겨야 한다며 승패를 다투게 된다네. 이것은 완벽한 권력투쟁일세. 잘못을 인정하는 것, 사과하는 것, 권력투쟁에서 물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패배는 아니야. 우월성 추구란 타인과 경쟁하는 것과는 상관없네. 경쟁이나 승패의 안경을 벗어야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걸세. 페이지 132페이지. 자네가 변하면 주변도 달라지네.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아들러 심리학은 타인을 바꾸기 위한 심리학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기 위한 심리학이라네. 사랑의 과제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네. 하나는 흔히 말하는 연애관계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식 관계라네. 이 세 과제 중 사랑의 과제가 가장 어렵지. 상대가 행복하다면 그 모습을 순순히 축복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일세. 서로를 구속하는 관계는 결국 깨지게 돼 있어. 인간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랑을 실감할 수 있네. 이 대목에서 저도 스스로 배우자에게 제 방식대로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나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구속하지 않고 배려하는 사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이며 사용의 심리학입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의 트라우마에 휘청거릴 만큼 나약한 존재가 아닐세. 목적론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활 양식을 자신의 손으로 고르는 걸세.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있네. 이제 다음 세 번째 장에 어떻게 용기를 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빨리 책장을 넘기고 싶고 미움받아도 끄떡없는 용기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